당신이 일본을 안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첨단 기술과 고대 사원이 공존하는 그 이면에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건물을 관통하고 토끼가 지배하는 섬이 있으며 사람 대신 인형이 사는 마을도 있죠. 이 영상에서 저와 탐험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15가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1. 여성 출입. 금지의 신성한 공간들.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이미지로 잘 알려진 일본에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놀랍거나 구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깊이 뿌리내린 전통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부 신성한 장소에 여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습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오오민에 사는 종교적 중요성과 자연미로 유명하지만 입구에는 여성 출입 금지라는 커다란 표지판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이는 오키노시마 섬과 같은 다른 종교적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제한은 여성의 생리를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고대 신토 및 불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여성의 존재가 그 장소의 성스러움과 영적 순수함을 방해한다고 여깁니다. 이 사상은 스모 경기와 같은 문화 관습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은 참여는 물론 경기장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토끼섬, 독가스 실험드 실험장에서 복실복실 천국으로. 오쿠노시마, 일명 토끼섬은 일본 내해에 위치한 작지만 매력적인 섬입니다. 이 섬을 찾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300마리 이상의 귀여운 토끼들에 매료됩니다. 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간식이라도 받을까 기대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섬의 과거는 그 모습만큼 밝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오쿠노시마는 비밀리에 황무기를 제조하는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기밀 유지 차원에서 지도에서조차 사라졌던 섬이죠. 토끼는 처음에 독가스 실험용으로 도입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시설이 폐쇄된 후 일부 토끼들이 살아남아 야생에서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적이 없는 환경 덕분에 개체수는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3. 센토, 일본의 대중 목욕 문화. 개인 공간을 중요시하는 일본에서 공중 목욕탕인 센토는 이례적인 공동체적 친밀감을 제공합니다. 개인 욕실이 드물었던 시절부터 존재해온 센토는 목욕, 사교, 휴식을 위한 필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연령을 불문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입장 전 철저한 세척은 필수이며 안에서는 누드 상태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후지산 벽화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슈퍼센토라 불리는 현대식 목욕탕은 허브탕, 사우나, 마사지 등 고급 시설을 갖춘 웰니스 리조트처럼 운영됩니다. 입장료는 수백엔에서 수천엔까지 다양하며 일부는 24시간 운영되어 여행객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위생을 넘어서 센토는 계층 구분 없이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공동체의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4. 메이드 카페, 현실을 벗어난 판타지. 도쿄 아키하바라의 활기찬 거리에 자리 잡은 메이드 카페는 일상에서 벗어난 판타지 세계를 제공합니다. 입장과 동시에 어서 오세요 주인님 이라는 인사를 받으며 프릴 달린 메이드 복장의 직원들이 맞이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혹이 아닌 순수함과 상상력에 기반한 체험 공간입니다. 고객은 귀여운 라떼아트를 감상하고 게임을 하거나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엄격히 금지되고 사진 촬영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메이드 카페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팬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요 체인은 해외 지점까지 확장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이상하거나 인위적이라 보지만 또 다른 이들은 어린 시절의 동심과 환대를 느끼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5. 자판기로 판매된 중고 속옷.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특히 오타쿠 문화의 성지인 아키하바라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자판기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고 여성 속옷 판매입니다.
이 자판기들은 속옷을 개별 포장해 판매하며 착용자의 나이나 착용기간이 적혀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패티시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국내외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부 미성년자가 관련됐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일본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이런 물품의 공공 판매를 금지하여 사실상 거리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도시 전설이나 암시장에서나 겨우 존재할 뿐입니다. 6. 예언의 만화, 내가 본 미래. 예언 예술의 세계에서 타츠키료 작가가 1999년에 발표한 만화 내가 본 미래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만화는 작가가 꿈에서 본 15개의 미래 예언을 담고 있으며 이 중 무려 13개가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언은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녀의 예언이 강한 인상을 남긴 이유는 무너진 건물과 폭풍우 치는 바다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마지막 예언, 2025년 7월 바닷속에서 싸우는 2마리의 용이 초래할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최근 규슈 지역의 지진이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회의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7. 나고로, 인형의 마을. 시코쿠 섬, 이하 계곡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 나고로는 주민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350개가 넘는 실물 크기의 인형들입니다. 이 인형들은 스키미 아야노라는 여성이 정성껏 만든 것으로 과거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동급생, 가족, 상인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도시 이주와 고령화로 마을 인구가 줄어들자 그녀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천과 지프로 추억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형들은 교실, 버스 정류장, 밭 등 일상의 순간에 배치되어 있어 이 장면들은 매력적이면서도 쓸쓸함을 자아냅니다. 이는 점점 사라져가는 농촌 공동체에 대한 조용한 헌사입니다. 8. 호스티스 클럽, 웃음을 파는 감정의 거래. 도쿄의 화려한 밤거리 한복판에는 감정의 환상을 파는 호스티스 클럽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남성 고객에게 친근한 대화, 웃음, 칭찬,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없지만 고객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고급 음료나 선물을 구매해 일시적인 동방함을 얻습니다. 최고의 호스티스는 충성도 높은 고객과 높은 커미션으로 월 수천만 원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려함 이면에는 감정 노동이 존재합니다. 그녀들은 고객의 정보를 외우고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며 속으로 괴로워도 밝은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어떤 고객은 정을 주기도 하며 이는 빚과 상처의 복잡한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호스티스를 고급 서비스 혹은 현대판 게이샤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감정 착취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9. 건물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혁신과 밀집된 도시계획이 공존하는 도시. 오사카에는 일본에서 가장 기묘한 건축물 중 하나인 게이트 타워 빌딩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고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건물의 5층부터 7층 사이를 고속도로가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는 착시도 터널도 아닙니다. 한신 고속도로는 별도의 지지대와 충격 흡수 장치로 지탱되며 건물 구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결과물은 기술력과 법적 타협이 만든 기적입니다. 1980년대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짓고자 했던 개발자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충돌하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소송 대신 양측은 수직 공간을 공유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해 관련 법까지 개정해야 했습니다. 시, 네모난, 수박, 일본의 완벽한 과일.
일본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능한 나라입니다. 네모난 수박은 그 대표적인 사례죠. 투명한 정육면체 틀 안에서 자라난 이 수박은 전통적인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쌓기 쉽고 저장이 편한 정형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가가와현 젠스지시에서 냉장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상징이자 고급 선물용 장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성숙한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농부들은 수박의 크기와 줄무늬의 정렬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아주 작은 결함 하나로도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격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장인의 손길이 깃든 예술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 이리즈미 아웃사이더의 문신. 일본에서 문신, 즉 이리즈미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선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야쿠자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문신은 공공장소에서 두려움과 편견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에는 범죄자에게 문신을 새기는 것이 처벌의 일환이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인거, 용, 호랑이, 신과 같은 전통 문양을 전신에 새기는 예술로 발전했습니다. 전통적인 태보리 방식은 대나무 막대기로 잉크를 한 땀 한 땀 찔러 넣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등을 가득 덮는 문신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보이는 사람은 공중 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등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비밀리에 작업하며 작품은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리즈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역사, 반항, 정체성, 그리고 피부에 새겨진 회복력입니다. 치미, 가마가사키, 일본에 숨겨진 빈민촌. 청결과 질서의 나라로 알려진 일본이지만 오사카에 위치한 가마가사키는 그 이미지와 대조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일본 최대의 빈민가로 불리지만 언론이나 지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이 지역에는 3만 명이 넘는 노년 일용직 노동자들이 좁은 방이나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소조차 없는 이들은 고립, 알코올 중독, 치료받지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계 기독교 선교단체를 비롯한 자선단체들이 음식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난은 일본 전후 복국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사카시는 2025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주요 복지센터를 폐쇄하는 등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가마가사키의 삶은 무관심 속에서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조용한 투쟁입니다. 13. 젓가락과 문화적 금기. 일본에서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전통과 예절, 그리고 암묵적인 사회 규범의 연장선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른 사용법을 배우며 자라며 젓가락에 얽힌 금기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가장 큰 금기 중 하나는 음식물을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직접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불교 장례식에서 유고를 전달하는 방식과 같아 매우 불쾌하게 여겨집니다. 또 다른 금기들은 밥그릇에 젓가락을 꽂아두거나 그릇을 두드리거나 젓가락을 엇갈리게 놓는 것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음이나 무례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는 공용 젓가락이나 접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단순한 식사 예절을 넘어 식탁 위에 조화, 배려, 경건함을 중요시하는 일본 문화 철학을 반영합니다. 14. 가부키초, 도쿄의 광란의 밤문화 지구.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가부키초는 넌 불빛, 음악, 활기로 가득 찬 감각의 폭풍입니다. 일본의 대표 유흥가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한 성인 오락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테마바, 인형 뽑기 오락실, 노래방, 라면 가게, 로봇쇼까지 좁은 골목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밤이 되면 셀러리맨, 관광객,
파티족들이 섞여 일탈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전통 이자카야에서는 꼬치구이와 사케를 즐길 수 있고 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술집도 존재합니다. 특히 골든가이는 전후 일본의 향수를 자극하는 작은 공간으로 가부키초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이 지역은 비교적 안전하며 끝없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5. 혼인에서의 법적 성차별. 일본은 진보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성별 기반 법적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혼 후 재혼에 대한 여성의 대기 기간입니다. 이는 여성이 이혼 후 임신했을 경우 친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여성은 6개월을 기다려야 재혼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즉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임신하지 않았을 경우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차별로 여겨집니다. 이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성역할 인식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본 사회의 법적 문화적 불평등의 축소판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이 법 개혁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일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사실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무엇이 가장 흥미롭거나 충격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여정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탐험에서 또 만나요.